강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구조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집합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struct structure 구조라는 이름으로 structure 여기에 이름을 쓰시고 변수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줄 읽으실 때 한 줄에 해당하는 정보를 시간 그리고 그 자동으로 부여받은 자동차 번호 이런 것들이 한 줄에 해당하는 구조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정해진 키워드, 요거는 정해진 키워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structure, 구조, RECT, rectangle, 사각형이라는 뜻으로 RECT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는 5개. 더블 타입, 긴 실수형의 X, 긴 실수형의 Y,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컬러는 이런 값이 들어가겠죠. 콜론, R, 이런 식으로 요게 캐릭터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긴 형식의 width, 너비, 긴 실수의 높이.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으면은 width, 그 다음에 height, 그리고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에 해당하는 XY 좌표가 필요하겠죠. 요 지점에 해당하는 XY 좌표, 그리고 요 영역의 컬러. 이렇게 5개의 정보가 있으면 사각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선언을 하시고 이제 메모리상에는 순서대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선언이 됩니다. X, Y, color, width, height 순서대로. 그래서 값을 넣어 주실 때는 이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방법. 첫 번째, X에는 0을 넣고 Y에는 0을 넣고 0,0에 있고 X0, Y0. 그 다음에 컬러 캐릭터에는 캐릭터 변수 R, 그리고 width에는 5, 그 다음에 하이트에는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Chapter 7, Structure 1.c 자, 이 메인 함수 실행하기 전에 이 구조체를 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structure rec이라는 친구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structure 구조체 rec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시고 REC1이라는 게 변수 이름입니다. 이게 변수 이름. 그래서 X에는 30, Y에는 40, 캐릭터 컬러에는 R, width에는 20, height에는 40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값을 어사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이게 인테저, 플로트처럼 예전에 선언하는 그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structure rec 타입으로 변수 REC1을 만들고 REC1에 점을 찍어서 컴포넌트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0.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 rec1.y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 컴포넌트들을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컬러는 블루, 그 다음에 with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어사인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만들어질 때 모든 정보가 있으면 순서대로 여기에 채워 넣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선언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접근해서 다시 어사인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전달이 됐나요? 그런 다음에 각각 하나를 마치 정수인 것처럼 점을 찍어서 그 스트럭처 구조체의 컴포넌트, 유닛을 접근을 해서 마치 정수인 것처럼, 마치 긴 실수인 것처럼, 캐릭터인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간단하게 30, 40, R, 20, 40을 여기다가 선언을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저장이 된 것을 프린트로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접근은 variable name, member 이름, component member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위에 선언된 그대로, 이 친구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변수 이름, 이 친구는 어디에서 왔다? 여기 것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봤던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는 점을 찍어서 자기 점 찍은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입니다. 점을 찍어서 그 구조체 내에서 유일한 변수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x하고 요 x하고 요 x는 다른 메모리에 잡히는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EX와 EX는 당연히 다른 변수 메모리를 잡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나요?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을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거 한번 예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ectangle 1에 x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위치를 정수형으로 찍어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주소 연산자 and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ddress of x를 찍어보는 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개를 찍어보면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겁니다. 값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두 다른 변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 얘기를 여기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보겠습니다. 페어. 마치 x좌표, y좌표 있는 것처럼 x좌표, y좌표를 다른 x, y좌표를 더하면은 두 개 컴포넌트끼리 더하고 곱하는 것을 이렇게 컴포넌트끼리 곱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쓰시면 편할 겁니다. 계속 재사용이 되니까. 계속 이게 재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truct. 요거는 정해진 키워드. 요거는 내가 지금 생각해내는 이름을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페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왼쪽, 오른쪽. first element, second element. 지금은 정수가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덧셈을 하는 함수는 struct
페어 P1 요거는 로컬 변수입니다. 요 함수에서 살아 움직이는 카피를 받아서 콜 바이 밸류로 값을 전해받은 로컬 베리어블 P1 받고 스트럭처 페어 P2 로컬 변수를 받아서 자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P1 점 하면 엘리멘트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페어에 first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저장을 시키고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똑같이 템프에 세컨드에 두 세컨드의 합을 어사인을 시키고 요 템프라는 변수를 리턴으로 해주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요 변수는 여기 내에서 선언이 되었지만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호출한 데서 이 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이 전달돼서 날아갑니다. 마치 인테저를 반환하는 것처럼. 이게 전달이 됐나요? 마치 이 결과 함수 리턴이 인테저 타입이면은 여기에 리턴하면 예를 들어 3 같은 걸 써주면 되죠. 그럼 3이 값이 날아가죠. 그래서 받은 곳에서 3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스트럭처 페어 요 로컬에 정의된 요 친구의 값이 날아갑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호출한 데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multiply P1, P2, 스트럭처 페어 이거 길지만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트럭처 페어 P2 그래서 로컬 변수 스트럭처 페어 똑같이 쓰시고 템프 2개 곱하고 또 이것을 리턴 시켜주면 곱셈이 일어나겠습니다. 사용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예제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챕터 7 페어라는 그 C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enter first pair 여기 처음에 P1, MP1, MP2, MP3, MP4를 선언을 했습니다. structure pair 이 친구는 여기 위에 정의된 structure pair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어를 4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P1, P2, P3. P1의 first와 element를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뭘로? scanf로. 그러면 제가 3,4 예를 들어서 3, 4 그러면 first에 3이 들어갔고 second에 3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뭘 사용했죠? 여기에 and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예전처럼 scanf 똑같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mp1 first라는 정수가 있는 공간에 3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4가 second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로직 second 페어에 대해서 넣으십시오. 1,2 이렇게 넣으시면 두 개를 합치면은 3 더하기 1하면 4, 4 더하기 2 하면 6, 3 곱하기 1 하면 3, 4 곱하기 2 하면 8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add 함수 P1, P2를 넣어서 결과를 MP3로 만든 겁니다. MP3 파일이 아니고 MP3 변수 이름에 넣어가지고 MP3의 first, second를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로직은 지금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로직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넘겨받아서 이 친구가 여기에 반영된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수를 리턴 받은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멀티플라이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예제, 같은 예로 상수를 곱하거나 상수를 파워, 그러니까 지수승을 하는 것을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두 개를 이해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를 배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열. 예를 들어서 그 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그 줄에 해당하는 것을 배열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렉탱글이 굉장히 많으면은 렉탱글 20개를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Structure rectangles 20개. 이렇게 하면 rectangles 0 엘리멘트부터 19 엘리멘트까지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0번째 엘리멘트에 자리가 5개 있고 첫 번째 인덱스 엘리멘트에 또 5개 있고 19번째, 즉 토탈 20개짜리의 영역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진짜로? 다들 들을 때는 또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구조체를 파라미터로 전달시킬 때 기본적으로는 call by value, 값이 날아갑니다. 값을 카피해서 전해주고 카피 받아서 작동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값을 카피해서 함수로 전해줍니다. call by value, 값을 전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를 명시적으로 넣어주지 않는 걸 빼고는 값이 전달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주소를 넣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값이 전달이 됩니다. 예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Structure Simple, 요게 내가 만든 Structure Simple이라는 것으로 인테저하고 더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저하고 더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초기화를 생성시키면서 두 개를 순서대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거 중간괄호 열고 닫고를 처음에는 10, 1.5. 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function 1, fun1, fun1에 structure simple을 넣어서 요 값이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컬 새로운 변수가 생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1을 더하고 2를 더하면은 여기 내부에서는 10에서 1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1.5에서 2가 더해진 값이 여기에 찍힐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걸 S1을 여기다가 받아와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영이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값을 여기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값을 전달받아서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도 여기에는 전달이 영향이 안 미쳐져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게 하려면은 포인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예제 보겠습니다. structure function stru 제가 지금 이 함수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un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s의 값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un2를 실행한 다음에 s의 값을 찍어보겠습니다. 세미콜론, 감사, 타이포. 자, 첫 번째, fun 함수. 지금 강의 자료에서 보신 fun 함수는 값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내부에서 1, 2를 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 변수를 돌이켜보면 그 값이 그대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11.5. 그런데 두 번째 함수 fun2는 어떻습니까? 뭘 전달했죠, 여기에?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주소를 전달하면 받는 거를, 주소를 받는 포인터 변수를 여기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변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변수. 여기까지가 변수고, 요 s가 요 주소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연산을 하면 S1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위치, 어떤 긴 정수가 여기, 요 위치에, 요 S에 들어갑니다. S. 그러면 그 S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밸류를 D 밸류를 2씩 증가시키면은 돌아와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주소를 전달시켜서 주소를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바꾸시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주소가 여기에서 카피로 넘어가도 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값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하나만 더 여기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자주 해야 되겠죠. 구조체를 직접 바꾸려면 함수 전달하는데 인자로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그 엘러멘트 멤버 변수를 바꾸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요 작업을 자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첫 번째 I 엘러멘트, D 엘러멘트 두 개를 바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자주 일어나니까 C에서는 다른 그 문법을 하나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S가 가리키는 곳에 자, 요 문법이 요거하고 같습니다. 요거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같습니다. 다시 S가 주소입니다.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I 밸류를 기존에 가리키고 있는 값을 하나 더해서 업데이트를 시키시오. 요 두 개 문장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S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D 밸류의 값을 2를 증가시키십시오. 요 두 개는 같습니다. 요 두 개는 같습니다. 즉 문법 하나를 더 말씀드렸는데 요 작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요런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작업하고 요 작업이 같은 거다. 그 다음에 구조체를 여러 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중첩해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카드 놀이를 하면 카드가 52장 있죠. 52장. 13 곱하기 4. 13 곱하기 4 하면 52장이죠. 조커 빼고. 그러면 카드를 나타내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카드 한 장. 거기에는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또 뭐지? 다이아몬드를 나타낼 그 친구.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으로 어떤 번호인지를 나타낼 거를 나타내면 카드에 대한 정보로 일단 충분하겠죠. 그 카드가 52장이 있는 것이 하나의 덱, 그러니까 하나의 카드 뭉치입니다. 하나의 카드 뭉치는 52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덱이라는 곳에는 52개의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52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러멘트로 넥스트 인테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달이 됐나요? 자, 요 친구는 어디서 온 친구? 위에서 온 친구. 요게 여기 와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첩해서 자료 구조체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예제 첫 번째 0에서부터 13 미만까지 13개에 대해서 C, 클로버 같은데요. 클로버, 하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로 랭크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만들고 이거 1 더해주면은 1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12까지 움직였죠. 그 다음에 13부터 움직여서 다시 26 미만으로 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10 여기는 13을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13 시작하니까. 같은 식으로 26에서 39, 26 빼고 39에서 52, 39 빼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 카드를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 전달이 됐나요? 그렇게 구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고 이 친구를 그거에 맞게 바꿔주어도 괜찮고 그러면 이 친구 위치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바꾼 거죠. 이거를 0에서 13으로 하려면 이 친구를 13 더하기 i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하여간 어느 쪽으로 하든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카드 뭉치를 프린트 해보고 싶으면은 그 뭉치 변수를 structure dec이라는 함수 인자로 전달시켜서 이 deck D1 요 변수 안에는 52개 카드가 있죠. 52개 카드에 타입하고 위치를 프린트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챕터 7 카드 덱-C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가 되고 structure deck D1 이 친구는 structure 이 친구 structure deck 선언된 것을 사용할 변수를 쓴 겁니다. 이 친구는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52장 가지고 있고 넥스트 카드. 그 다음에 카드 구조체는 종류, 위치.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하나 선언을 시키고 이 친구를 초기화 작업을 말씀드린 로직대로 초기화를 시키면 여기까지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요 D1은 여기에 만들어진 D1이 되겠죠. 그 친구를 프린트를 시키면 여기에서 그냥 보여지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클로버 1에서부터 13까지 다이아몬드 1에서부터 13 이렇게 52장을 프린트하는 예제. 그러니까 지금 예제는 구조체 안에 미리 정해진 구조체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어떤 구조체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구조체를 다시 또 멤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런 구조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 구조체의 정보를 담아서 쓰고 이 구조체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해집니다. 이걸 없이 계속 하면은 계속 인티저에 더블에 계속 힘들어지는데 카드 구조체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그 구조체에 맞추어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예제 복소수
복소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복소수 구조체를 만들고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죠. A 플러스 I 복소수 타임즈 B, 이게 복소수의 일반 형태. 요거를 A를 나타내는 거 실수부, 허수를 나타내는 거 IMG, 두 개의 실수 허수부를 만들어서 3.4, 4.8, 이게 복소수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컴플렉스 복소수를 한번 프린트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로직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은 이거는 복소수를 소수점 한 자리에 5자리를 확보하면서 실수형으로 i를 넣어서 찍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찍게 됩니다. 여기 프린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함수 pair complex 1, 복소수의 여기 뭐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컨주게이트. 영어로는 컨주게이트인데 뭐지? 켤레 복소수? pair. 그렇지. pair 만드는 거. 켤레. pair 컴플렉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 걸로 1번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pair 컴플렉스, pair를 만드는 거. 요게 실행이 되겠죠? 자, 컴플렉스 1을 받아서,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 받아서 이미지너리의 실수값을 가져와서 마이너스로 업데이트를 시켰죠. 전달이 됐나요? 그거를 어떻게 했죠? 여기서는 다시 반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찍으면은 반환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 반환되어 있다, 반환되어 있지 않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받아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값을 전달시켜줬기 때문에, 값을 받아서 또 값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마치 정수를 주어서 3 더하기 4의 결과를 7로 받은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pair complex 2, 여기는 뭘 보내줬죠?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이 변수가 위치해 있는 메모리상에 어떤 주소를 보내주고, 그러면 그 주소를 받을 변수를 com이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소를 받는 포인터 변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 빠져먹었네요. 계속 스트럭처 컴플렉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스트럭처 컴플렉스 사용하기가 귀찮죠. 그래서 스트럭처 컴플렉스 대신에 요 이름으로 마치 인테저인 것처럼 사용해 주세요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 이름으로 마치 인테저인 것처럼, 플로트인 것처럼, 더블인 것처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타입 데피니션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컴플렉스로 받고 리턴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걸 안 썼으면 계속 여기 앞에 스트럭처 컴플렉스를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타입 데피니션을 여기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포인터 변수를 받았죠.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img의 값을, img의 부호를 바꿔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리턴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값이 여기서 내부에서 바뀌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호출하면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7, complex number C. 자, 여기에 i가 있죠. i 5자리를 확보하면서 소수점 한 자리를 사용해서 실수형으로, 플로트형으로 찍고 i를 여기 찍었습니다. i. 그것 때문에 여기 i가 온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j로 바꾸면은
이게 J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 좋도록 이미지너리인 것처럼 해주려고 i를 여기다가 추가시켜서 프린트를 시킨 겁니다. 자, 확인해 보죠. 처음에는 3.4, 4.8 한번 뒤집어 주세요 하고 찍었더니 뒤집어졌고, 뒤집어진 거를 다시 한번 뒤집으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된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좀 헷갈리죠? 한번 스텝을 printf 프린트 자, 처음에는 3.4, 4.8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스텝 2에서 찍어보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바뀌어져 있고, 바뀌어진 걸 여기다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 포인터를 주어서 바꾼 걸 다시 찍으니까 이 친구에서 다시 또 뒤집혔습니다. 부호가 뒤집혔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를 헷갈리지 내가 이거 마일 컴플렉스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내가 특별한 나의 이름의 타입을 만들고 싶으면, 타입 이름을 만들고 싶으면 타입 데피니션, 여기는 요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고 내가 사용할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작동합니다. 지금 했던 거 반복입니다. 복습. 타입 데피니션 인테저, 이 친구를 내가 지금 편의상 이름을 profit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선언을 위에 하시고 profit mont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요거인 것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profit 변수는 요 중간에 있는 요 타입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연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기말 팀 과제에서 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분초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2014년으로 정해져 있죠. 하여간 2014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에 매일 쌓일 거니까 연, 월, 달, 시, 분, 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것들을 정수로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플로트가 없죠. 다 자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type definition structure date 요 친구는 여기에서 오는 요 친구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내가 쓰고 싶은 my data type으로 해서 my data type을 day 1 선언을 하시고 day 1에 year, month, day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진짜로? 진짜로? 들으면 또 알 거는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기말 과제 한 줄씩 읽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하실 거면 scanf에 string
%s로 여러 번 받아가지고 그 횟수가 넘으면 한 줄이 지나간 걸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fgets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씩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배웠던 fscanf의 %s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한 줄씩 읽어서 잘라야 됩니다. 스트링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르셔가지고 요런 데 구조체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type definition structure date를 my data type으로 하고 my data type을 이렇게 변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나요? 그리고 또 이 스트럭처 소프트웨어라는 이 구조체 내부에 이 타입 my data 타입이 들어 있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타입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타입 데피니션을 하면서 바로 스트럭처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을 하면서 바로 구조체의 자료형을 선언하면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럭처를 구성한 다음에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죠. 근데 요거는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서 이 스트럭처를 직접 만들고 이 친구를 소프트웨어라고 그 자료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자료형, 새로운 자료형이 여기 밑에 있는 거고, 요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구조체의 내용은 여기 중간에 들어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이 예제 보겠습니다. Type Definitions str2. 자,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type definition structure date를 여기는 date라는 변수로 만들었고, 그 date를 멤버로 release라는 변수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다시 type definition을 구조체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타입은 이거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 때 타이틀에 해당하는 캐릭터 어레이 변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컴퍼니, ms, 이 친구 kinds라는 캐릭터 어레이에 이만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2005 4월 25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변수죠. 이거는 내가 지금 이름을 만든 변수입니다. 인티저 x처럼 여기 내에 멤버가 4개 있죠. 이 중에 릴리스에 가면은, 릴리스는 다시 구조체죠. 그래서 구조체에 3가지 엘리멘트를 또 접근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거는 인테저. 그래서 그 3개의 인테저를 여기 이렇게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